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19 한국의 사회지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좀 되었었나 얘기를 드릴 텐데요. 보고서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총인구 보시면 현재 2010년에 4,900만에서요. 현재 2019년엔 5,1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인구는 줄지 않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5,190만 정도까지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외국인들의 유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유입에 인해서 인구가 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자체로는 현재 뒤에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인구 성장률을 보시면 그래서 2010년에 0.5에서 2019에 0.2, 그래서 2028년은 0.02, 2040년에는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옆에 나와 있는 이 합계 출산율 보시면 95년엔 1.63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가임 여성 1명당입니다. 그래서 이 가임 여성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대로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통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여하튼 95년에 1.63명에서 2019년에는 0.92, 그러니까 반 토막 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점점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또 모를 일이죠. 2010년에서 2015년을 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살짝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지속적으로 이 합계 출산율이 내려는 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합계 출산율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구와 가족을 보시면 1인 비중, 2인 비중, 3인 이상, 그리고 평균 가구 원수를 보시면 평균 가구 원수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보면 3.1에서 2.69, 2.44, 그러니까 점점점 한 가구당 인원수는 적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보시면 1인 비중이 2000년에는 15.5%에서 2010년에서는 23.9%, 2018년은 29.3%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인 가구 비중만 해도 현재 보시면 27.3%, 그러니까 1인 2인 가구를 합치면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면은 9에서 7을 하면은 약간 56%, 그러니까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현재 가구가 1인 2인 가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을 위한 주택이 또 좀 달리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출산 연령을 보신다 해도 첫 자녀 출산 연령이 2010년에 30살에서 2018년은 31.9세.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28.9세에서 30.7세. 그러니까 점점 이제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늦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기대 수명이 2012년에는 80.9세, 2018년에는 82.7세, 그리고 건강 수명은 65.7에서 2018년엔 64.4세.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좀 줄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리고 왜 정신 없으셨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기대 수명은 보시는 것처럼 6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의 발달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전에 사인변 사명률은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비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줄었고요. 오히려 심장 질환이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오히려 폐렴이 좀 비중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폐렴, 네, 폐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기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종합적인 거. 그래서 특히나 이번 코로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폐렴이 더 무섭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0년에는 19.9에서 11.9 오히려 줄었어요. 유치원은 사실 1인당 선생님이 더 많아야 되는데요. 초등학교도 줄었고요. 중학교도 줄었고 고등학교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원 1인당 그렇죠. 죄송합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니까 주는 게 맞죠. 네,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한 명당 더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9.9에서 10.6이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근데 문제는 그만큼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냐, 그리고 더 보고 있느냐, 이런 거를 오히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을 보시면 전체는 67.7%가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의학입니다. 역시 돈 되는 곳에 확실히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학, 네.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데요. 사회, 예체능, 교육, 그리고 자연, 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인문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이 어떻게 보면은 맨날 인문 하죠. 인문을 해야 성공한다, 인문을 해야 사회를 본다라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문 쪽은 점점점 비중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노력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먹지스러운가요? 어쨌든 듭니다. 그 다음에 노동 여가를 보시면 비임금 근로자의 평균 취업 시간은 49.5에서 46.8,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는 43.8에서 35.9, 그러니까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점점점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시간 같은 경우는요, 평일, 휴일, 그리고 여가 비용, 여가 시설인데요. 보시면 2018년에서 2019년의 1년 차인데요. 확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여가 시간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휴일에는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 비용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가 시설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여가 시설이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쩌면 이게 그만큼 여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산 부채를 보시면 순자산, 자산 부채인데요. 보시면 자산은 2015년에서 2019년에 보면 이렇게 꽤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6,200에서 7,900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자산을 보시면 2억 8천에서 3억 5천, 네, 이렇게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이거 나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고소득 직정 그리고 자산가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더 많이 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만족도를 보시면 2011년에서 2019년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5년에는 좀 줄었었는데 그 이유로는 오히려 늘어나서 2019년은 가장 높다. 그리고 소비생활 만족도도 가장 높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건 조작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조작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 고로 이런 건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너무 긍정적인가요? 생각입니다. 전에 PIR, RIR 이것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이제 월세 이제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PIR을 보시면 200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확실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16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가격이 더 올랐네? 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서울 사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이니까요. 좀 그런 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많이 줄었는데 18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20년, 21년, 22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을 보시면요. 2006년에서 2019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줄었다가 좀 다시 늘어났다가 2019년에 많이 줄어서 이런 것들은 점점점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18년과 17, 18 네, 발음이 좀 그러네요. 네, 45에서 41, 네, 25에서 23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1인당 도시국 혹은 조성 면적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쾌적한 환경, 녹지라는 것들이 많이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0년에서 2018년에 많이 줄었네요. 특히 사망률 같은 경우는 21.8에서 7.3이면 정말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건수도 많이 줄고 있고요. 네, 점점점 준법 정신 그리고 상대방 거칠게 운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 조심조심 다들 서로 한다면 줄지 않을까 더. 네, 근데 범죄율 같은 경우는 2008년에서 2018년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다? 표현이 이상.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범죄율이 10만 명당 이렇게 좀 줄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점점점 원래도 사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되게 안전한 국가였는데요. 더 안전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고리감 보면 외롭다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보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18년에서 19년에 보면 확 늘어난 게 눈에 보이네요. 그때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도 보면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SNS 발달 같은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18년에서 19년들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정확히는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2019년 한국세를 보면은 그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점점점 좋아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만큼 한국 좋습니다. 저는 이민 갈세가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